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2의 3분의 1제곱에 곱하기 2의 3분의 2승이니까 2의 1승 돼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분자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써보면 저 두 개의 합은 4n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차이는 2가 되죠. 따라서 분자가 8n이 됩니다. 8n인데 분모는 2n이니까 치고천 계수비에 의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A 합집합 B가 10분의 9인데 P,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쟤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5분의 2와 5분의 4와 빼기 합집합 10분의 9를 빼면요. 자, 이게 교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쟤는 10분의 12가 되고요. 10분의 9가 되니까 10분의 3이 바로 교집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P, B바 A는 자, 이 공식 자체가 P, B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이니까 자, 이거 계산해 보면 PA분의 5분의 2분의 자, 여기 10분의 3이죠. 분모 문제 10 곱하면 3이 되겠고 쟤는 4가 돼서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자, 무한급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부분분수식이 있으니까 자,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부분분수 공식에 의해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 빼면 2가 되죠. 그래서 분자하고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니까 뭐만 남냐면 n분의 1과 n분의 2분의 1만 남습니다. 자, 이런 거는 내신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다 숫자 1, 2, 3, 4를 대입해 보면 1 빼기 3분의 1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죠. 그런데 얘는 두 칸 차이 나니까 자, 앞에 두 개 항만 남고 모조리 다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다 지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남으면 1과 2분의 1이 남으니까 더하면 2분의 3 2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가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8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직선 4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위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지금 0에서부터 8까지고요. 자, 0에서부터 8까지. 자, 여기가 8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8. 자, 대칭의 중심은 4. 그래서 여기 4.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뭐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정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2에서부터 4까지 확률이 나왔고 6에서부터 8까지 확률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또 이렇게 쪼개보죠. 쪼개면 여기에 2가 되고요. 또 여기가 6이 됩니다. 당연히 대칭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면적을 계산해보면 여기가 A면적, B면적, B면적, A면적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조건을 써봅시다. 2에서부터 4까지 확률은 B가 되니까요. 저 식은 3B가 됩니다. 자, 여기 같죠. 누구랑 같냐면 6에서 8까지 면적이니까 4A죠. 따라서 3B랑 4A가 같습니다. 자, 정답은 2에서부터 6까지 확률을 구하는 건데 2에서부터 6까지 확률은 2B예요. 그래서 이게 2B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확률 전체의 면적의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의 결과는 2분의 1이 돼야 되죠. 자, 이제 우리가 2B를 구해야 되니까 뭘 할까요? A를 소거해야 되겠죠. 자, 이 식에서 A를 소거해보면 A는 4분의 3B가 되죠.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얘는 4분의 7B가 됩니다. 그 결과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B의 결과는 7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라 쓸 수 있고 정답은 2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7분의 4 3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부분분수죠. 자, 6번 부분분수 적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표를 그려서 적분을 하는데 자,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이렇게 표를 그려서 여기에는 로다 삼지에 의해서 자, 다항함수를 이쪽 x- 이쪽에 써주시고 지수함수를 오른쪽에 써주시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쪽 방향을 전부 다 미분을 하세요.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0이 됩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는 전부 다 적분을 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빼기 x 또 2에 빼기 x가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갖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곱해갖고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써보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고요. 쟤는 1이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1-x에다가 1-x에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잠깐만요. 1-x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에 2에 마이너스 x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1하고 2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0 적분이 끝났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x와 y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dy에 dx를 계산해 보면, 자, 분모는 t분의 1 더하기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되죠. 자, 분모 분자에다가 t를 곱해주면 이 식은 t 더하기 1이 되겠고, 쟤는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3승에 플러스 3t가 되겠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dy, dx가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때 a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지 빨리 푸냐면 이걸 0 될 때 t값을 빨리 구해보시는 거죠. 0 될 때 t값을 구해봐야 됩니다. 이걸 미분해서 0 될 때 t값을 구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분을 한 결과를 써볼게요. 자, 미분한 결과를 써보면, 자, 분모는 여전히 t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분자가 제 분자를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9t의 제곱에 더하기 3이고, 분모 t 더하기 1 붙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t의 3승에 더하기 3t 써주시고, t 더하기 1 곱해지면 미분하면 1이니까 끝이죠. 자,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이게 0이 되는 t값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분자만 한번 써봅시다. 분자. 자, 분자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t 3승이니까 마이너스 6t의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창은 마이너스 9t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t는 지워지네요. 플러스 3 이렇게 적히죠. 자,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시면 쟤는 2의 t의 3승에 플러스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0 될 때 t값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t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 식을 마이너스 3에 t 더하기 1로 묶었을 때, 자, 여기는 2t의 제곱에 2t의 3승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t 제곱이니까 플러스 t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식이 또 1, 2에 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니까, 자,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t 더하기 1의 인수를 또 하나 더 갖네요. t 더하기 1의 제곱에 2t의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분자라고 쓴 식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함수에 이게 사실은 도함수죠. 도함수를 찾고 도함수식을 쓴 거고, 이 도함수식 속에서 우리가 극대나 극소가 될 때 t값을 찾기 위해서 0되는 값을 찾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에서 봤더니 우리가 이 그래프 자체가 도함수의 그래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t축이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1과 2분의 1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2분의 1이 바로 극대, 즉 최대가 될 때 t값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8번 가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요 식이 6에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비 이 AN도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N을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단 3의 n승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6에 수렴하기 위해선 6분의 1이라는 값이 이렇게 곱해져야지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한등비급수를 계산해보면 역수기 때문에 공비는 3분의 1이 되죠. 이 결과를 써보면 1-r분의 총항이라는 공식을 써보면요. 1-3분의 1이 됩니다. 자, 총항은 이걸 계산해보면 2분의 1인데 역수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하시면 3-1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자, 이거와 이거 지워지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9번 가겠습니다. 5명의 학생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모양의 탁자에 A, B와 8명의 학생이 있대요. 그럼 학생이 A와 B가 있고 1, 2, 3, 4, 5, 6번까지 해서 총 8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5명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A, B는 일단 뽑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3명이 더 뽑혀야 되겠죠.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면 6시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 2번, 3번이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A, B가 이웃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웃하면 이 A, B를 묶으셔야 되죠. 하나로 봅니다. 전체가 5명이 아니라 4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순열을 계산해보면 4-1팩에, 자, A, B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팩. 자, 6C3은 654 나누기 6이니까 20이 되겠고요. 3팩은 6이고요. 2라서 이 결과는 240.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수열 A에는 초항이 12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점화식이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점화식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점화식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나열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차분하게 나열하시면 문제가 다 풀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에 n 대신 1, 2, 3, 4를 써봅시다. A2 더하기 A1은 네, 1 곱하기 1. 네. A3 더하기 A2는 네, 여기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자, A4, A의 3은 네, 쟤는 3이 되겠고요. A의 5에 A의 4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몇 개 좀 더 쓸게요. A의 6에 A의 5를 계산해 보면 플러스 5가 되겠고요. A의 7에 A의 6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우리는 초항은 지금 1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초항은 12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느냐? A2는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죠. A2가 마이너스 11이니까 A3는 네, 여기 9가 돼야 되겠네요. 자, 9가 되고요. A의 4는 뭐가 돼야 되느냐? 자, A의 4는 더해서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A5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4니까 2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일단 계산합시다. 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어차피 답이 1부터 2부터 10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0번째 항까지만 나열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 보면 A의 6을 계산해 보면 쟤는 5가 돼야 되니까 3이 되고요. A의 7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쟤는 마이너스 9가 돼요. 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A의 8에 더하기 A의 7은 네, 플러스 7이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해서 7이 돼야 되니까 A의 8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쟤는 네, 7 더하기 9니까 16이 돼야 되네요. 자, 그러면 A의 8이 지금 처음으로 A1 12보다 커진 K죠. 따라서 K는 8,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 가겠습니다. 자, 1보다 큰 세 실수 ABC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로그 AB를요, A라고 놓으시고 로그 BC를 네, 로그 B의 C를 네, 로그의 B의 C를 B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 CA를 C라고 두시고요. 이 전체를 K라고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러면 C가 어떻게 쓸 수 있냐? A는 K죠. 그 다음에 A는 K다. 그 다음에 B는 네, 2K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4K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요 A와 B와 C는요. 다 곱했을 때 뭐가 돼요? 1이 되죠. 자, 이거는 밑변환 공식을 생각해 보면 A, B, C의 곱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K, 2K, 4K를 다 곱했을 때, 즉 8의 K의 3승이 1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K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이게 K, 2K, 4K 합이니까 7K를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K가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1번, 2분의 7이 됩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AB가 6이고요. AC가 10이고 삼각형 ABC가 있는데 AC 위에 점 D를 접어서 AB와 AD가 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네, 6이고요. 역시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6이고요. 전체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루트의 15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 요 BC의 길이 요 X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삼각함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코사인 A를 계산해 보면 코사인 A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2 곱하기 6 곱하기 6에 자, 6의 제곱에 마이너스 15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 큰 삼각형에서 바라보시면 자, 요렇게 큰 삼각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코사인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얘는 계산해보면 2 곱하기 6 곱하기 10에 자, 6의 제곱에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2하고 2하고 6하고 6하고 지워보시면 자, 계산을 해봅시다. 자, 위에 있는 식은 6분의 36, 72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자, 밑에 거는 10분의 자, 36, 136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자, 2, 3은 6, 2, 50. 자, 이렇게 나눠주고요. 저기는 계산해보면 60. 네, 57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3일은 3, 3, 9, 17, 19가 됩니다. 자변이. 그럼 이렇게 곱하면 5, 9, 45, 95가 되고요. 136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이란 136 마이너스 95니까
자, 여기에는 41이 되겠네요. 그죠? 네, 41이 되니까 x의 길이는 루트 41.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2의 ax승 더하기 b하고 y = x가 만나는데, 자, ab의 길이가 6 루트 2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 루트 2예요. 근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이 되겠고요. 역시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6이 되겠죠. 자, 6이 되면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이 뭐가 되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이 66에 36 나누기 2가 되니까 18이 됩니다. 자, 18이 되는데 전체 넓이는 3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밑에 삼각형의 면적은 12가 되겠죠. 근데 가로 길이가 6이니까 이 세로의 길이는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A점의 Y좌표가 2인데요. Y = X 위의 점이니까 A점의 좌표는 2,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B점의 좌표는 2에서 6간 갔으니까 8이 되겠고요. Y좌표도 8,8.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2와 8,8을 누가 지납니까? 요 지수함수 2의 AX승 더하기 B가 지나니까 자, 여기에다 2,2하고 8,8을 대입해 볼게요. 2의 2A 더하기 B가 2가 나오고요. 8,8을 집어넣으면 2의 8A 플러스 B가 8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2A 플러스 B, 저 지수가 1이 돼야 되고요. 8A 플러스 B는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되죠. 자, 8A 플러스 B가 3이 나오고 2A 플러스 B가 1이 나오니까 자, 얘네 둘을 빼봅시다. 빼면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A의 값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A가 3분의 1이면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고 전체가 1이니까 B도 3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A하고 B를 더해보면 결과는 3분의 2,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4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출생 시 몸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3.4 이상의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3.4가 평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9와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정규 분포 곡선이 이게 X일 때 여기 평균이 뭐가 되냐면 평균이 3.4가 되겠네요. 3.4를 이루는 이런 종 모양의 곡선으로 정규 분포 곡선이 그려질 것이에요. 자, 이게 3.4가 됩니다. 자, 그런데 3.9는 어디 있을까요? 대략 이쯤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3.9라고 씁시다. 3.9보다 작아질 이럴 면적과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면적의 합이 1이라는 소리는 자, Z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종 모양의 곡선이기 때문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확률과 똑같은 표현은 자, 요거와 똑같은 표현은 P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확률도 역시나 요 둘이 똑같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 봅시다. 3.4와 3.9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3.9가 Z로 바꿨을 때는 이걸 Z로 바꾸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요? 1이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Z값을 계산해 봅시다. 자, 시그마 분의 X 3.9 마이너스 평균은 3.4예요. 근데 그 결과가 1이 나와야 돼요. 1이 나오는데 분자가 0.5니까 우린 따라서 시그마의 결과가 0.5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까지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X라는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4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명을 추출합니다. 자, 추출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자, X바를 정리를 해보면 X바는 정규 분포 역시나 이루겠죠. 그 다음에 평균은 똑같이 뭘 이루겠어요? 3.4가 되겠죠. 3.4가 될 것이고 25명을 추출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루트 25분의 0.5 즉 0.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P, X바가 3.55보다 클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P, X바가 3.55보다 클 확률을 계산해 보면 PZ로 바꾸시고 시그마분의 즉 0.1분의 3.55에
마이너스 3.4니까 자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0.14죠. 0.14를 0.1로 나누니까 0.15죠. 0.1로 나누니까 이 결과는 네 뭐가 돼요? 1.5가 되겠죠. 자 문제는 1.5보다 커질 확률입니다. 0.4332에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0.5에서 0.4332니까 0.0668 즉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fx가 주어져 있고요. 역함수가 gx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역함수에 관련된 요식의 정리를 잘 해봅시다. 자 일단 요식은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g의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그 다음 미분계수 g'의 마이너스 2가 b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g하고 f함수는 역함수이기 때문에 f의 0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g'-2는 g'-2는 우리가 f'0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이걸 식으로 써봅시다. f의 0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f의 0을 계산해 보면 쟤는 ln의 네, a분의 1인데 요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a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세니까 따라서 a의 값은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를 써보면 f'x는 자 ln 미분이니까 네, 쟤는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분의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고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죠. 자 여기에다 0을 집어넣읍시다. 따라서 f의 프라임의 0을 계산해 보면 1분의 1이 돼서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네요. 맞죠? 네, 얘는 1이고 0이니까 1분의 0이고요. 1이라서 1. 네, 1이 됩니다. 따라서 g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얘는 1이 되고요. 그 결과가 b가 되네요. 따라서 a랑 b를 곱하면 3번 2제곱이 됩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네, 식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문제들을 일단은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보면 p1이 1이라는 거, 1,0이라는 점. 자, 그 다음에 pn의 x좌표를 an이라고 한다는 점. 자,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qn의 좌표가 an, 루트 3an이라는 거. 자,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요점의 좌표가 an, 0면 p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0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n의 좌표가, 네, qn의 좌표가 an의 루트 3an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사용된 OQN과, 네, 그 다음에 QN, PN 플러스 1이, 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네요. 자, 이 직각이라는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직각이라는 조건을 한번 써봅시다. 이거의 기울기는 AN분의, 네, 루트의 3AN. 자, 요번에는 QN과 PN 플러스 1의 기울기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분의, 네, 쟤는 마이너스 루트 3AN. 자, 이거 곱했더니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 분자 루트 3AN하고 마이너스 루트 3AN하고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3AN이 되고요. 자, 이게 AN이 이렇게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지워지면 자,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결론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거는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PN 플러스 1과 PN의 차이, 즉 AN 플러스 1과 AN의 차이가 뭐냐 지금 가에서 묻고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네, 3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AN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초항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AN의 일반항도 쓸 수 있어요. AN은 3n의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일반항도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나를 구해봅시다. 나는 OPN 플러스 1 QN이에요. OPN 플러스 1, OPN 플러스 K.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데,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PN 플러스 1이니까, AN 플러스 1. 자, AN 플러스 1은 3N 더하기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게 가로의 길이가 될 것이고, 높이, 이 루트 9N-6이 높이가 될 거예요. 즉, 이 나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냐면, 3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fn이죠. 자, 요게 fn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p는 3이고요.
F8은 38에 24, 25가 되니까 정답은 5번, 28이 됩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5개의 과학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동아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2개의 수학 동아리가 있는데 그 수학 동아리는 A와 B라고 합니다. 자, 7개의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순서를 임의로 정하는데 자, 첫 번째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 많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요게 이제 두 번째죠.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첫 번째 경우는 A 동아리하고 B 동아리가 있는데 이 A 동아리가 B 동아리보다 항상 앞에 발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배열의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에요.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팩 나누기 5팩이죠. 7팩 나누기 2팩이죠. 그래서 쟤는 7, 6 나누기 2니까 3, 7에 21 곱하기 5팩이라고 일단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A라는 동아리와 B 동아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가 들어갑니다. 일단 B가 있고 A가 있는데 2개의 과학 동아리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 5 동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1, 2, 3, 4, 5 중에서 여기 2개 들어가야 되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 가운데 배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 1이 오고 여기 2가 왔다고 치면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걸 하나로 묶죠. 하나로 묶고 나면은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곱하기 4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절대로 B가 A보다 앞에 있는 경우, 지금 이 경우 말고 A가 B보다 앞에 있는 경우를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1번 경우의 속에서 A가 B보다 앞에 있는 경우를 이미 여기서 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A, B로 시작하게끔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는 걸로 또 세버리면 중복된 게 세버립니다. 그래서 세면 안 되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5P는 5, 4, 20에 곱하기 4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와 요거를 문제에다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계산합시다. 분모는 7팩이죠. 여기 21 곱하기 5팩. 뒤는 20 곱하기 4팩. 자, 분모 문제로 5팩으로 나누면요. 7, 6, 42가 되고요. 쟤는 21이 되고요. 쟤는 5 이쪽으로 오면 5팩 나눠지면 4가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42분의 25.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는데, 자, ft와 f의 1-t의 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ft와 f의 1-t는, 자, 이 두 식은요, t 이퀄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식이죠. 대칭인 두 함수식입니다. 그래서 ft와 f의 1-t를 그려보면, 자, 일단은 ft가, 정확하게는 그릴 시간이 없고, 자,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ft가 일단 fx 자체가 x가 0보다 작을 때 0이 되고요. 0보다 크면은 어떤 이런 함수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요 식이 y 콜 ft가 됩니다. 그러면 f의 1-t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f의 1-t는요. 자, 쟤는 x 이퀄 1에 대해서 x 이퀄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자,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래프의 식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쟤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지금 요 식 자체가 f의 1-t라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 되니까 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곱한 걸 내가 지금 0에서부터 x까지 적분한 결과가 바로 요 gx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얘네들을 곱한 식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자, 얘네들을 곱한 식을 한번 그려보면요. 얘네들을 곱한 식은 정확하게는 역시나 못 그리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1보다
1보다 커지면 이렇게 곱했을 때 0이 될 테니까 1보다 클 때는 0으로 그려지고요. 0보다 작을 때도 둘이 곱하면 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이 연두색과 이 빨간색과 이 연두색의 곱이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개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식이 ft 곱하기 f의 1-t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대칭의 중심점은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자, gx는 0이냐? 자, 이게 뭔 소리예요? 0에서부터 음수까지. 자, 0에서부터 여기 x까지 적분할 거예요. 근데 대상함수인 ft와 f1-t, 그 녀석의 곱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0을 적분하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g1과 2 곱하기 g의 2분의 1이 서로 같냐? 그럼 g1은요,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거예요.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즉,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을 계산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지금 이 면적 자체가 g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g2분의 1. g2분의 1은 뭐가 돼요? g2분의 1은 이 절반의 면적이 됩니다.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g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g1은 g2분의 1의 2배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네, 니은이 참이 됩니다. 자, 이게 왜 맞는 내용이 되냐면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f1-t와 ft가 서로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해요. 요거와 요 함수 두 개의 곱도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고, 즉 이 면적 자체도 2분의 1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계산할 텐데 GA가 1보다 큰 실수 A가 존재하냐? GA. 자, GA를 한번 써볼게요. GA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FT DT예요. FT 1-t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가 0에서부터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적분을 했을 때 그 결과가 1보다 클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A가 만약에 1보다 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적분하면 0이 될 테니까. A가 여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텐데 그 GA 값의 최대값은 A가 1일 때 최대죠. A가 1일 때 최대가 됩니다. A가 1일 때 최대인데 그렇다면 GA는 뭐가 되느냐? GA, 즉 G1은 뭐가 되냐면 G1은 바로 요 면적이 됩니다. G1은 요 면적이 되죠. 0에서부터 1까지의 면적이니까. 자, 이 면적이 1보다 커질 수 있느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면적이 1보다 큰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면적이 1보다 큰지는 보려면 일단은 요 가로의 길이가 1이죠. 그럼 2분의 1일 때 요 y좌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ln에 네,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보면 쟤는 ln에 네, 1 더하기 16분의 1에 네, 전체의 10승이 되고요. 또 10승이 되니까 얘도 10승이 되고 얘도 10승이니까 여기는 20승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ln에 1 더하기 16분의 11, 즉 16분의 17은 ln의 16분의 17, 자, 이쪽에 잠깐만 봅시다. ln에 1 더하기 16분의 1, 즉 ln의 16분의 17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얘는 ln의 2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2라는 숫자가 무리수인데 2보다 큰 무리수죠. 근데 얘는 2가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은 거야. 즉 1보다 작아요. 얘를 아무리 20제곱을 한들 당연히 1보다 작겠죠. 따라서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결과가 1보다 작아요. 네, 다시 한번 요 결과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 면적 자체가 1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네, 요렇게 계산된 요 사각형의 면적 자체가 1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1이 여기 있거든요. 요렇게 계산된 사각형의 면적 자체가 1일 텐데 그 사각형보다 요 도형의 면적은 1보다 작겠죠. 따라서 GA 결과가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디귿은 네,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집합 X가 1, 2, 3, 4인데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부분집합을 뽑아서 네, 뽑고요. 그 다음 뭐까지 하냐면 얘는 나열까지 합니다. 나열까지 했는데 그 나열된 A, B, C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뽑는 경우의 수부터 세보죠. 전체는요, 15 콤비네이션 3이에요. 15 콤비네이션 3을 계산해보면 쟤는 15, 13에 3, 2, 1이고요. 3, 5, 15, 9, 2, 7에 14니까 쟤는 5 곱하기 7, 3, 21, 91이라서 455. 자, 요게 전체 뽑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뽑혀질 경우를 셀 거야. 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는 경우를 셀 건데, 이런 걸 셀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참 편합니다. 자, 전체 집합 X가 있고요.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C가 들어가 있고, C 안에는 B가 들어가 있고요. B 안에는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각각에 들어간 원소의 개수를 A, B, C, D라고 했을 때 A, B, C, D에 들어가는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에 들어가는 원소는 이게 이제 공집합이 아닌 것 중에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 있는 A, B, C가 일단 1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 다른 집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D의 원소가 하나만 들어갔을 때와 D의 원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을 때로 경우를 나눠서 세볼 겁니다. 자, D의 원소가 1, 2, 3, 4 중에서 1, 2, 3, 4 중에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D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4C1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원소는 A, B, C에 배열되면 되니까 3패. 그래서 6, 4, 24가지가 있습니다. 왜 D가 0일 때는 자, 이 A, B, C에 4개의 원소가 들어가는데 하나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한 군데는 2개가 들어가 있죠. 그 2개를 짝짓기 위해서 4C, 그 다음에 곱하기 3패. 자, 6, 6에 36이 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얘는 60가지가 요런 모양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새 집합이 뽑히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계산을 해보면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뽑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배열까지 했을 때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뽑는 확률은 455분의 60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3개가 뽑히니까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이죠. 3팩분의 딱 이 모양으로 뽑혀야 되니까 1이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면 10이고 5, 20, 5, 9, 45, 5, 1은 5, 91분의 2.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은 자, fx에 대해서 자, gx가 x고 a에서 극대인 a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그래서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주어진 식을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요 안의 값을 s라고 치환을 합시다. 자, s라고 치환을 해보면 마이너스 dt가 ds가 되고요. 이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보면 인테그랄, 자, t가 0에 들어가면요, t가 0에 들어가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는 x-s라고 쓸 수 있고요. 저기는 그러면 f의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s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붙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위아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자, 0 지우고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네, x-s. 자, 이렇게 써집니다. 자, 여기 우리한테 편하지 않죠. 그래서 s를 다시 t라고 바꾸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x-t에 f의 t에 dt. 자, 이렇게 해서 간결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gx라는 함수인데 이 gx의 극대인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극대인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gx의 도함수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g'x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저 식은 0에서부터 x까지 ft dt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인테그랄 기호가 살아있죠. 자, 얘를 그려봐야 돼요. 근데 얘를 그려보려면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이거를 또 미분해봐야 되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이제 비로소 fx라는 식이 써집니다. 자, fx는 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식이 써져 있죠. 자, 이 fx를 그려보면 그게 g 더블 프라임 x, 즉 이계도 함수가 됩니다. 자, fx를 그려볼게요. 자, fx는 일단 사인 그래프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가 x가 아니라 루트 x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파이 루트 x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네, 1일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x가 2가 될 때, 즉 4가 될 때,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선생님 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렸는데, 그 다음 x가 9일 때, 네, x가 9일 때, 네, x가 9일 때,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그려지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16일 때, 그러니까 16이라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요게 지금 fx 그래프가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 g 더블 프라임 x의 그래프 개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gx를 그려보면, 자, gx를 그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게 점선을 이렇게 이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점선을 이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점선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려봅시다. g'x를 그려야 되겠죠. g'x를 그릴 텐데, 자, 여기가 g'x는 0일 때 0이에요. 즉, g'0이 0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0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죠. 따라서 증가하는데 얼만큼 증가하냐면 요 면적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합니다. 감소하면은 요 면적만큼 감소하는데, 자, 요렇게 그려지겠죠. 또 여기는 요 면적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또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또 요 면적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또 요만큼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게 현재 gx가 아니라 g'x예요. g'x의 부호를 보면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극대가 되는 지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지점이 첫 번째 극대값의 좌표 A1이 되고요. 자, 여기는 극소인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다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두 번째 극대인 점의 좌표 A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는 계속 그리면 되겠는데, 자, 문제가 보기가 힌트입니다. 잘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 A6이 K제곱에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자, 요런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네, A의 n이 뭐의 제곱과 뭐의 제곱 사이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게 힌트가 되는 거죠. 힌트가. 이 문제 힌트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1을 봤더니 1과 4 사이에 있어요. A2를 봤더니 9와 16 사이에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A1은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2의 제곱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2는 2의 제곱이 아니라 3의 제곱에 4의 제곱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정해 봤을 때 A의 6은 네, 여기 2 곱하면 4니까 12의 제곱과 11의 제곱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11의 제곱과 12제곱 사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자, fx하고 gx가 자, sin kx 플러스 2와 3 코사인 12x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개수로 가라. 자, CSA가 두 곡선 y 콜 fx와 gx의 교점의 y좌표래요. 자, 교점의 y좌표. 교점의 y좌표가 바로 요 실수 a가 됩니다. 자, 그런데 fx와 교점의 y좌표의 또 다른 교점 있죠. fx와 a의 교점의 x좌표. 또 gx와 a의 교점의 x좌표. 이들 사이의 포함관계가 자, 요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fx와 a라는 상수함수가 그 교점이 바로 gx와 a의 교점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서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gx를 먼저 그릴 건데요. 3 코사인 12x를 그려보면 자, 3 코사인 12x를 그려보시면 3 코사인 12x는 자, 요렇게 돼갖고 네, 3 코사인 12x를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3 코사인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여기 3이고요.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요거를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를 그려보시고 자, 이렇게 돼갖고 자, 3 코사인 12x를 그려볼 텐데 주기가 12x니까 주기가 6분의 파이가 되게끔 그려볼 겁니다. 자, 6분의 파이가 되게끔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가 6분의 파이.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돼서
네.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또 여기가 이렇게 돼서 네,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2분의 파이가.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in kx 플러스 2를 그릴 텐데, sin kx 플러스 2는, 네, 여기가 1이고요. 여기 2인데, 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려보시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일단은 fx하고 gx에 교점이 발생하는데, 그 교점의 y좌표가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현재 이렇게, 일반적으로 sin kx 플러스 2를 그렸을 때, 교점은 바로 여기가 교점이 됩니다. 교점이 요게 되고요. 이 교점의 y좌표가 바로 a가 되죠. 자, 여기가 a가 되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fx와 a의 교점과 gx와 a의 교점을 한번 관찰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fx와 a의 교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현재까지 fx와 a의 교점은요. 지금 현재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쪽과 이쪽 이런 거라고 일단 그림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gx의 교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gx와 a의 교점은 네.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바로 요 교점은 fx와 a의 교점 중에서 바로 요 교점은 요 gx와 a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죠. 자, 요 교점은 gx와 a의 교점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교점이 됩니다. 자,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자, 요거를 좀 지어보면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교점이 반드시 만약에 요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했을 때, 요렇게 교점이 A가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또 다른 교점도 GX와 A가 만나고 있는 지점만을 관통해야 된다. 자,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 fx와 a의 교점과 그 다음에 gx와 a의 교점이 이렇게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교점과 이 교점이 일치해도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요 점과 요 점을 동시에 지나는 fx라는 얘기는 저 fx의 대칭의 중심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fx의 대칭의 중심이 여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는 0이고 여기가 6분의 파니까 대칭의 중심이 자, 여기가 12분의 파이가 될 때 자, 우리는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의 중심이 12분의 파이가 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대칭의 중심이 12분의 파이가 될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이렇게 되냐면 자, 요번에는 요 A라는 점을 좀 지워보면요. 네, A라는 점을 좀 지워보면 네, A라는 점만 좀 지워보시면 네. 자, A라는 점만 좀 지워볼게요. 자, A라는 점만 좀 지워봤을 때 자, 요번에는 또 어떻게 그려지면 되느냐. 자, 만약에 저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또 대칭의 중심이 여기에 됐으니까 그러면 현재 교점 A가 여기가 A인데요. 자, 여기가 A가 된대요. 자, 만약에 빨간색으로 fx를 그렸을 때 이 fx가 자,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그려지면 자, 이래도 또 교점의 좌표들이 자, 여기의 교점, fx와 a의 교점, 여기 교점, 또 다른 a가 여기인데 자, 요런 교점들이 전부 다 gx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fx와 a의 교점들 중에 gx와 a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 없죠. 자, 지금 현재까지 그래프로는 fx와
A의 교점이 A와 GX의 교점보다 적죠. 그리고 그 교점들이 전부 다 포함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도 네, 그래프가 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대칭의 중심이 뭐가 되냐면 fx의 대칭의 중심도 자, 최대가 될 때 x좌표도 뭐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6분의 파이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또 언제 되는 거냐면 6분의 파이가 될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게 대칭성을 같이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최대가 될 때 x좌표가 요 지점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최대가 될 때 x좌표가 요 지점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 지점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즉, 요 지점은 뭐냐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될 때입니다. 그때 fx를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럼 fx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때 또 교점의 a점의 좌표가 요 점도 a가 될 수 있고, 요 점도 a가 될 수 있고, 요 점도 다 a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라는 점들이 전부 다 자, 요렇게 일치하죠. 뭐와 일치합니까? fx와 a의 교점이 gx와 a의 교점과 전부 다 이렇게 일치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얘네 둘이 이렇게 일치하죠. 또 여기도 a가 될 수 있는데 요게 또 이렇게 돼서 네, 요렇게 또 일치하죠. 자, 요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fx와 gx 사이에 각각 y a가 되는 a1 뭐 요게 a1이 되겠죠. a1 뭐 a2, a3가 될 텐데 그 교점들이 gx와 a의 교점과 일치할 수밖에 없게 그려집니다. 자, 요렇게 그려진다는 의미를 자, 이번에는 fx가 1이 될 때 x 중심점의 x좌표가 4분의 파이 때 1이 되는 자, 요렇게 그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4분의 파이가 될 때 또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y좌표가 1이 될 때 x좌표들을 내가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 봤는데요. 자, 보니까요. 12분의 파이, 6분의 파이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6분의 파이씩 커지고 있죠. 12분의 파이씩 커지고 있죠. 12분의 파이. 자, 6분의 파이에다 12분의 파이를 더하면 자, 12분의 3파이가 4분의 파이. 또 12분의 파이씩 커져가고 있죠. 자, 여기 계속 일로 갔을 때 12분의 파이씩 커져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12분의 파이씩 커지면 얘가 12분의 3, 12분의 파이가 되고 12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파이가 돼도 이렇게 되겠죠. 또 12분의 파이씩 커지면 자, 여기에는 12분의 4니까 12분의 5파이여도 되고요. 2분의 파이여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12분의 6이니까 12분의 7파이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8, 네, 12분의 8파이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12분의 9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쭉 대칭의 그 y좌표가 최대가 될 때 x좌표가 요랬을 때 되겠다. 즉, 그림으로 얘기해보면 y좌표가 최대가 되는 위치가 요 지점, 네, 그 다음 요 지점, 그 다음 요 지점이면 되겠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최대가 될 때, 즉 y좌표가 1이 되는 순간에 x좌표가 요거일 때 우리는 네, 이 fx equal a의 교점이 gx equal a의 교점에 포함된다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 참고로 사인 그래프는요. 네,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가 일반적으로 주기가 2파이가 됩니다. 자, 2파이가 되는데 최대 꼭지점, 즉 y좌표가 1이 될 때 이 x좌표는요. 2분의 파이죠. 자, 2분의 파이는 어떤 식의 결과가 되냐면 요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주기 2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기가 k분의 2파인데요. k분의 2파인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요. 이게 바로 k분의 2파이가 돼야 된다고 결론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는 자연수 k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y좌표가 1이 될 때 x좌표들을 나열해 봤어요. 거기에 곱하기 4를 하면은 그게 k분의 2파이, 즉 주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좌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2 날리고 여기 2라고 쓰시고, 자, 그러면 12분의 2파이부터 2를 곱해보면 6분의 파이니까 그때 k 값은 6이 됩니다. 자연수 6이 딱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2가 6분의 파이에 곱해지면 k는 3이 되겠죠. 딱 나오는군요. 또 2를 여기다 보면 2분의 파이니까 k는 2가 됩니다. 자, 3을 요번에 3분의 파이에다 2를 곱해주면 3분의 2파이니까 k는 자연수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그때 자연수 k는 없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2를 12분의 5파이도 곱한 6분의 5파이도 k가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안 되고요. 자, 2를 2분의 파이, 자, 여기에다 곱하면 k가 1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자연수는 6, 3, 2, 1밖에 없겠나요? 더 나올 수 있지만 자연수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6, 3, 2, 1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 가겠습니다. 자, 22번. 자, 다음 정리에서 x의 3승의 개수로 가라. 그럼 우리는 요거를 r번 골랐다고 가정하고 얘는 6 빼기 r번 골랐다고 가정해보면, 자, 쟤는 6cr에 자, x의 r승이고요. x제곱분의 4의 6-r승입니다. 자, 이거의 x의 개수는, 지수는 r에다가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2r에 마이너스 10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결과가 3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3입니다. 3r이 15니까 따라서 r값은 5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요걸 계산해보면 6c5에 x의 5승에 x제곱분의 4의 1승이 돼서, 자, 계산해보면 6 곱하기 x의 3승에 곱하기 4니까 정답은 24. 자, 이게 답이 됩니다. 23번 가겠습니다. 자, 미분해 볼게요. f'x는, 자, 앞에 거 미분, ln의 2x-1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x-1분의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다 1을 집어넣으면 쟤는 ln 1이니까 0이 되고요. 자, 1, 1 더하기 2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2가 됩니다. 24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그 방정식인데 진수 조건을 써보면 x는 0보다 커야 되거나 x는 2분의 3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밑이 4인 로그로 통일해 보면 4의 x제곱으로 바뀌고 는 1 로그 4의 2x-3이 됩니다. 자, 진수만 비교해보면 x의 제곱이고요. 요건 4가 되니까 4 곱하기 2x-3 따라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12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2와 6으로 되기 때문에 따라 x는 2하고 6이죠. 자, 둘 다 진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실수 x값들의 곱은 2 곱하기 6, 12가 정답이 됩니다. 25번 가겠습니다. 자, 25번은 우리가 요 1 더하기 n분의 2k 전체를 xk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기호로 바뀌고요. 쟤는 1에서부터 3까지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 n분의 2가 델타 x가 되니까 x의 4승에 dx가 됩니다. 그리고 쟤는 5분의 1에 x의 5승에 1하고 3이니까 5분의 3의 5승 243 빼기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42가 되겠죠. 따라서 5의 2는 242. 그래서 정답은 242가 됩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자, 2의 x가 2고요. 2x의 제곱이 5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산을 구해보면 쟤는 5에서 2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x의 변수랑 y의 변수를 잘 비교해보면 지금 10씩 곱한 다음에 1을 더한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y라는 변수는 10x의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2y는 2에 10x에 더하기 1이니까 쟤는 10 곱하기 2x에 플러스 1. 따라서 10 곱하기 2x니까 21. 자, 요게 21이 계산된 결과고요. v의 y는 10x에 더하기 1인데 자, 쟤는 뭐가 돼요? 100vx죠. vx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100이죠. 따라서 얘네 둘을 더하니까 정답은 121. 자, 요게 정답이 됩니다. 7번 가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의 sn이라고 했을 때, 자, sn 플러스에서 sn을 뺐더니 이 결과가 나왔다. 자, 그러면요, sn 플러스 3에서 sn을 빼면요, an 플러스 3과
an 플러스 2와 an 플러스 1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A4를 구할 건데, 자, 일단은 잘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자, 이 전체를 an 플러스 1로 묶으면요, 쟤는 r제곱이 되고요, 쟤는 r이 되고요, 1이 됩니다. 자, 이게 13 곱하기 3의 n-1승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수니까, 이 식 속에서 이 n-1승에 영향을 주지 않겠고요. 자, 이 an 플러스 1이 지금 요 지수에 영향을 주겠죠. 따라서 이 an 플러스 1도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공비 r이 3이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r이 3일 때 얘는 9, 3, 1이니까 이게 13이에요. 아,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이 그냥 그대로 3의 n-1승이구나. 따라서 a의 4는 3에 3 집어넣으니까 2승, 즉 9가 답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9가 됩니다. 자, 2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중심각이 세타예요. 그러면 이거의 원주각인 이 부분은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세타 2세타니까 네, 요 각도가 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도 1, 여기도 1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요 삼각형에서 네,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사인 법칙을 써서 뭘 구할 거냐면 R5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R5의 길이를 구할 건데, 자, 이 R5는 사인 2분의 세타, 사인의 2분의 세타분의 R5의 길이가 네, 요 길이와 똑같죠. 사인 파이 빼기 2분의 5세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분의 1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R5의 길이는 네,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는 사인의 2분의 5세타가 되고요. 자, 이게 위쪽으로 곱해지니까 사인의 2분의 세타. 자, 이렇게 R5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구할 거냐면, 자, 두 번째는 요 삼각형 있죠. 네, 요 삼각형에서, 자, 요 삼각형에서 지금 PR의 길이를 구해볼 겁니다. 자, PR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PR의 길이는, 자, PR의 대응각이, 자, 요 각도입니다. 자, 요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죠. 자, 요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됩니다. 자,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는 네, 2세타와 2분의 세타의 합이니까 2분의 5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쓸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분의 네, PR의 길이는 네, 요 길이는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네, PO는 길이가 1이에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따라서 PR의 길이는 네,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네,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인데 사인의 3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R5와 PR의 길이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해야 되는 길이는 요 HR의 길이에요. 자, 요 HR의 길이는 PR에다가 네, PR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였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세타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HR의 길이는 이건 여기다 쓸게요. PR 길이, 즉 사인의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3세타에 곱하기 사인 세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HR의 길이까지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세타 이퀄 제로로 갔을 때 RH분의 F세타와 G세타의 합인데, 또 F세타를 구해보면요. 자, F세타는 삼각형, 네,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와 끼인 각으로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2분의 1에, 자, 요 변의 길이 R5입니다. R5는 사인의 2분의 5세타. 사인의 2분의 세타. 자, 여기 R5고요.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는 1이고요.
사인에 뭐가 됩니까?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각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G세타의 면적을 구하는데 G세타는 요 부채꼴의 면적에서 요 삼각형의 면적을 뺄 거예요. 자, 부채꼴의 면적 2분의 1에 1의 제곱에 네, 중심각 2세타에서 뺄 겁니다. 자, 누굴 빼나요? 요 삼각형의 면적을 뺄 거예요. 자, 2분의 1에 자, 요 변의 길이 1이고요. 역시나 R5의 길이는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끼인각은 2세타니까 사인의 2세타. 자,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RH분의 F세타 더하기 G세타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하는데 이걸 다 쓰기가 좀 힘들죠? 힘드니까 미리 극한을 좀 취해서 이 결과가 뭐가 될지를 예상을 좀 해보면 자, 일단 식을 좀 쓸게요. 리미트 세타 이퀄 제로로 갔을 때 자, RH를 씁니다. 자, RH는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3세타의 사인 세타가 돼요. 자, 우리가 근데 극한 계산 문제 중에 요런 게 있습니다. 리미트 세타 이퀄 제로로 갔을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세타를 세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5세타하고 3세타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뭐가 되냐면 5분의 6이 되겠죠. 즉 RH는 5분의 6 곱하기 사인 세타, 즉 5분의 6세타에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는 5분의 6세타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자, 먼저 F세타 있는데 F세타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2분의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왜냐면 2분의 5세타하고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5분의 1이라고 쓰고요. 쟤는 3세타라고 쓰죠. 자, 요게 F세타입니다. 자, 더하기 G세타. 자, G세타도 보면 요 길이는 네, 그냥 세타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의 식을 계산해보면 빼기 자, 여기 2분의 1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도 역시나 5분의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쟤도 2세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계산 결과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을 마저 해보면 자, 세타 분모 문제 나눠주시면 분모에 5분의 6이 남고요. 자, 저기에는 네, 10분의 3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저기는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분모 분자에 10을 다 곱해봅시다. 10을 곱하면 분모는 12가 되고요. 쟤는 3이 되고요. 쟤는 10이 되고요. 쟤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저 결과는 12분의 11이 되죠. 12분의 11이 극한 값이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간 요 12분의 11. 자, 12와 11의 합이니까 23. 자, 요게 정답이 됩니다. 29번 가겠습니다. 네, 흰 공 4개와 네, 그 다음에 검은 공 6개를 네, 상자 ABC에 남김없이 넣을 때 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흰 공을요 동그라미 공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은 공을요 네, 이 검은 공을 세모공이라고 가정합시다. 2, 셋, 넷, 다섯, 6개의 공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상자는 전부 다 A, B, C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A라는 상자, B라는 상자, C라는 상자 이렇게 있죠. 자, 이 상자에 2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도록 네,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의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경우의 수 분류는 뭐 다 각자 다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요 공 4개가 이 ABC 상자에 다 들어갈 때와 아니면 2개로 쪼개져서 들어갈 때와 아니면 3군데로 쪼개서 들어갈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래서 그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은 공이 한 곳에 다 뭉쳐서 들어가는 경우예요. 자, 요게 하나가 다 뭉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 공이 A에 들어갈 거냐, B에 들어갈 거냐, C에 들어갈 거냐 3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A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네, 굳이 이 빨간색 세모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자, 빨간색 세모를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B하고 C에는 반드시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세모 6개 중에서 B하고 C에는 미리 2개씩을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공평하게 A, B, C를 배분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저기에 들어가는 게 3H. 자, 두 개 먼저 넣고 두 개 먼저 넣으면은 요 두 개만 배분하면 되니까 3H2가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4C2. 4C는 6이니까 6, 3, 18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자,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 공 4개를 이 A, B, C에 배분하는데, 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3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가 따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검은 공을 이 A, B, C에 배열해야 되니까 3P2가 되겠죠. 자, 3P2가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A에 들어갔고요. 이게 B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B에는 일단은 이 세모가 하나 무조건 들어와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 집어넣습니다. 하나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C에도 세모가 무조건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3개만 이제 A, B, C에다 배열하면 되니까 3H3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이 6이고요. 3H3은 5C3이니까 10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과는 60이 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네,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자, 이 공이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진데 이런 3개 1개짜리로 쪼개진 게 아니라 2개 2개로 쪼개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2개 2개로 들어가면 일단 이 2개 공이 셋 중에 2군데 들어가야 되니까 3C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 상자에 들어가고 B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세모가 이 C에만 2개가 무순적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나머지 4개를 A, B, C에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3H4가 되죠. 3C는 3이고요. 자, 6C 4니까 6C 2랑 똑같아서 15가 돼서 45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한 뭉태기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2군데로 쪼개서 들어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군데로 쪼개질 때가 있죠. 자, 3개로 쪼개지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경우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게 만약에 A에 들어가고 이게 B 들어가고 이게 C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C는 이제 더 이상 채워놓을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A, B에다가 세모 1개씩을 넣어줬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제는 4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3H4가 됩니다. 역시나 3이고요. 여기 C 보니까요. 계산해보면 4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자, 요걸 더하면 90이 되겠고 자, 60 더하면 150이고요. 저기는 18이 되니까 168. 따라서 정답은 16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해설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자, 문제가 이겁니다. 자, 먼저 이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X축과 Y축이 있고요. 자, 2의 X승 마이너스 2는 자,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게 Y 콜 2의 X 빼기 2승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2의 빼기 X 더하기 1승은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빼기 2의 빼기 X 더하기 1승이 됩니다. 자, 문제는 두 곡선 사이에, 즉 요쪽 영역 안에서만 그려지는 요 안에서만 그려지는 이 위쪽이나 이 아래쪽을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면 안 되는 그러한 직선 AX 더하기 B에 대해서 그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의 곱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이 뭐가 먼저 떠오르셔야 되냐면 바로 접선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왜 접선이 떠올라야 되는지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 영역을 요 영역 안에서만 그려져야 되는 직선이 예를 들면 이런 직선이죠. 자, 이런 직선들이 지금 요렇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렇게 뚫고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뚫고 올라가고 안 가고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되는 건데 그거의 경계 지점이 뭐냐면 이렇게 접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줘도 되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자, 되는 경우는 요렇게 접할 때까지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문제 자체가 이거는 접선 문제구나. 접선일 때를 가정하고
A와 B의 범위를 구해야 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접선 일대가 경계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접선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런 접선이 있죠. 자,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이런 접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하면 나머지 접선들은 요 접선도 그렇고요. 지금 요 자주색 접선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만약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에 접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접선들은 반드시 한쪽은 만족시키지만 이 밑을 침범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접점의 좌표, 동시에 접하는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동시에 접하는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저 접점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자, 이 접점의 좌표를 t, 2에 t-2승이라고 가정하고, 자, 요 접점의 좌표를 k, 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제곱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씩, 자, 각각의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2에 2에 t-2제곱과, 자, 요거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같아야 돼요. 자,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t 빼기 2와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같아야 되니까 t 더하기 k는 3이 돼야 된다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해야 되죠. 따라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의 t 빼기 2승과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즉 t-k분의 2의 t 빼기 2승에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2의 빼기 k 더하기 1승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자, 요 2의 t 빼기 2승과 2의 마이너스 k 더하기 1승이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 결과와 이 결과와 이 결과가 다 같으니까요. 자, 요게 이렇게 지워지겠죠. 지워지고 나면 1. 자, 여기는 1 더하기 1. t 빼기 k. t 빼기 k.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t 빼기 k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1번식과 2번식을 잘 비교해 보면요. 자, 이제 공통 접선의 접점의 좌표가 구해집니다. 자, t가, 따라서 이걸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t가 2분의 5가 되죠. 따라서 t가 2분의 5가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t가 2분의 5가 된다. 자, 요거는 공통 접선이죠. 공통 접선의 접점의 좌표가 2분의 5다. 자,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영역에 그려지는 접선들의 접점의 좌표는 무조건 t 2분의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자,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요 영역 안에서만 그려져야 되는 접선들을 생각해 볼 텐데, 자, 그 임의의 접선을, 자, 역시나 임의의 접선을 우리가 이 접점을 t, 2의 t 빼기 2승이라고 두시고요. 네, 이쪽에 접선을, 임의의 접선을, 저 영역 안에서만 그려지는 임의의 접선을 y 꼴 2의 t 빼기 2승에 x 빼기 t 플러스 2의 t 빼기 2승이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곧 ax 더하기 b. 자, 요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 곱하기 b를 2의 t 빼기 2승 곱하기 저기는 1-t에 2의 t 빼기 2승.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2의 2t-4승 곱하기 1-t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요 t는 단 t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거의 다 풀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우리가 ft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요 ft 그래프를 요 왼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다 그려봅니다. 먼저 f't를 계산해야 되죠. 자, f't는 요걸 미분해야 되니까 2 곱하기 2의 2t 빼기 4승의 1-t 마이너스 2의 2t 빼기 4승. 자, 그래서 저기는 2의 2t 빼기 4승으로 묶었을 때 1-2t라고 식이 써집니다. 자, 그러면 ft가 이렇게 식이 써지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이것만 신경 쓰면 되죠. 자, 따라서 f't의 그래프의 개형은 간략하게 자, 요렇게 그려지죠. 자, 여기가 t축입니다. 여기가 2분의 1이죠.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바로 우리가 요 2분의 1에서 극대인 그래프 개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연결해서 ft를 그려보면요. ft를 그려보면 자, ft는 지금 요 2분의 1에서 극대가 되고요. 1에서 t축을 관통하는 그런 그래프식이 됩니다. 자, 요게 ft예요. 요게. 자, 요게 ft니까 쟤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순간 0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 간략하게 그려질 겁니다. 자, 요게 y 콜 ft죠. 자, 요 ft가 t가 지금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니까 t의 결과가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분의 5에서 최소값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f의 2분의 5, f의 2분의 1입니다. f의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3승에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 m은 f의 2분의 5죠. 자, f의 2분의 5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요. 자, 이렇게 결과를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라지 m과 스몰 m의 3제곱의 곱은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3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3승과 2의 3승은 지워지겠고요. 숫자 2분의 1과 자, 이거의 3승 마이너스 8분의 27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16분의 27이고요. 자, 16분의 27이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이 P와 Q의 합의 결과는 16 더하기 27이니까 43이 정답이 됩니다.